자, 리얼노믹스 25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네, 시작하도록 하죠. 자, 리얼노믹스 25화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 6월 10일 기사입니다. 화요일이죠? 네. 주식 거래 월 20조 날리는 규제. 네. 예. 2012년 이후에 예. 그 파생상품 규제라는 게 들어와서 예. 그 규제가 생긴 이후에 이제 월에 20조 정도의 주식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생상품 규제를 여기서 이 기사에서는 ELW 호가 제한 규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ELW라는 게 주식 연계 워런트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특정 증권의 가격 그리고 주가 지수의 변동 등과 연계한 증권인데, 네네. 예, 이제 맞죠. 매수 매도 호가 범위를 이제 8에서 15%로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이걸 쉽게, 그러니까 ELW라는 게 그 개별 주식에 대한 일종의 옵션이잖아요. 예. 옵션은 이제 미리 이 주식이 개별 주식에 대한 거니까 오를지 내릴지를 미리 예측했다가 이 옵션을 사는 겁니다. 사뒀다가 이게 뭐 오르면은, 예. 예를 들어서 뭐 오르면은 행사해서 돈을 번다면 뭐 콜옵션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내렸을 때 행사해서 돈을 버는 거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옵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택이기 때문에 예. 그걸 사용하는지 사용 안 하는지는 그때 가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매수 매도 호가 범위를 8%에서 15%를 제한했다는 게 이 호가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옵션의 파괴력이 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위가 넓으면 어떤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많으니까 그게 유리한데, 예. 범위를 이렇게 줄여버리고 또 여기 보면 옵션 승수를 올렸다는 말이 있어요. 예. 옵션 승수라는 건 이제 최소한의 써야 되는 돈. 그러니까 과거에는 10만원, 최소한 10만원을 써야 옵션을 샀는데 이제 50만원으로 승수를 올려서 예. 이렇게 옵션 승수를 올리고 범위를 제한해버리면 옵션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당연히 그러면은 옵션을 사려면 그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렇죠. 문제는 이 파생상품이잖아요. 이 옵션이라는 게. 예. 파생상품인 이 주식 연계 워런트 거래량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이 주식 연계 워런트 그 호가 규제로 네. 이제 이 옵션이 거래가 거래량만 준 게 아니고, 네. 이제 이 주식 연계 워런트의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네.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 연계되는 그런 상품들조차 이제 네. 거래량이 같이 줄어버린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해지라는 건 위험을 분산한다는 건데요. 예. 여기 보면은 함께 주문을 내던 현물 거래까지 증발하고 있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하루에 6조 8천억 정도 거래되던 게 작년에 보면 3조 9,900억 해서 결국에는 이게 월 20조라는 게 약간 오버일 수도 있는데 15조 9천에서 19조 5천에 거래 대금이 월별로 이제 증발했다. 그러니까 15조일 수도 있는 거죠. 작게 보면은. 예. 다양한 많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의 방점이 뭐죠? 그래서 규제를 없애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규제를 없앤다기보다는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 쪽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이 제한한 규제를 건 이유가 네. 사실상은 원래 그 개인 투자자의 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규제인데, 네. 사실상 이제 이 규제를 실시하고 보니 개인 투자자의 그 투기 방지가 아니고 네. 기관 투자자들이 막상 기관 투자자들이 그 거래를 줄여버렸다. 그렇죠. 라는 그런 결과를 또 내비치고 그래서 있네요.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 이 규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은 거죠. 그쵸.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약간 뉘앙스는 규제를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였어요. 예. 자, 6월 11일 일면 M&A 자금 꿔주는 3호 대출 펀드 첫선. 자, 어떤 기사였나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 3호 대출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3호 대출 펀드는 새로 나왔네요. 네. 소수의
투자자가 네.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네.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이제 사모대출 펀드라 그러는데 네. 이 사모대출 펀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분증권에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네. 대출은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돼 있었어요. 자본시장법에. 네네. 근데 이런 M&A 자금을 꿔주는 사모대출 펀드가 첫 선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래 말하던 사모펀드라는 거는 사모투자펀드라 그래서 기업을 사서 팔아 넘기는 뭐 기업사냥품 이런 거였는데 예. 얘네는 이제 사모로 공모가 아니라 사모로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돈을 예, 버는 맞습니다. 이런 애들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뭐 비슷한 놈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가요? 뭐 유럽이라든지 사모 대출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외국에서는 이 사모대출 펀드가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니까 유럽에서는 1조 유로 예. 규모라고 하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상당한 규모죠. 그리고 기업을 살 때 그 유럽 쪽에서는 이제 기업을 살 때 전체 인수 그 자금 가운데서 이제 52% 정도가 대출로 조달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걸로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그 사모대출 펀드의 활성화 그 정도를 비추어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제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사모 대출 펀드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모대출 펀드는 이미 그 대출 그 자금이 네네. 그 여러 곳에서 이제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인 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미 거죠. 준비가 돼 있군요.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좋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사모대출 펀드가 활성화되려면 우영님 좀 말씀해 주시죠. 같이 투자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보, 신한생명, 사학, 공무원연금, 예. 연기금까지 예. 우리 시장에 든든한 후원자 연기금 형님까지 오셨는데 연기금 형님이 이 대출을 하셔도 예. 신한은행과 펀드가 동시에 대출자로 나서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 모집 능력에서 오히려 과거에 사모 투자 회사가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 제대로 이제 풀어주려면 예. 미국의 KKR 같이 예. 좀 이렇게 그 사모 투자 회사, 사모 펀드 회사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거든요. 얘네는 그러니까 투자 대출 다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싹 다 풀어줘야 좀 이렇게 클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6월 12일자 기사죠. 네. 한류 콘텐츠 수출 막는 세법. 그쵸. 이거가 그 한류 콘텐츠에 대한 기사인데 예. 세법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중과세처럼 세금을 좀 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콘텐츠 수출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예.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외국에 납부했던 그 세액 전체를 사실상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 공제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이제 이 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20%에서 30% 정도만 이제 그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유통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콘텐츠라는 게, 자, 이게 유통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이제 한류 콘텐츠라는 게 개발하는 놈이 따로 있고, 파는 놈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발사, 그 다음에 이걸 파는 유통사, 이런 예.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돈이 한 10을 번다고 하면은, 예. 개발사가 만들었으니까, 요 놈이 한 7을 가져가요. 예. 유통사는 직접 팔았으니까 2를 가져가고, 예. 그리고 해외에 세금을 1 정도 낸다는 겁니다. 예. 그럼 과거에는 해외에 세금을 1 냈으니까 국내에서 세금을 다 공제해주고 유통사 그대로 2를 먹는다는 건데 예. 이제 세법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예. 유통사가 해외에 1을 세금을 냈는데 그 자기가 번 2 안에서 예. 그 세금을 국내에서 또 낸다는 거죠. 이 세액 공제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20%에서 30%가 세액 공제가 되고 결국에는 70에서 80%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에서 30이 공제가 됐다는 게 예. 결국에는 해외에는 1을 냈으면 이제 국내에서 또 유통사가 0.7에서 0.8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콘텐츠 수출을 지원한다면서 이렇게 세법을 잘못 바꾼 정부가 예. 책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이 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국외 원천 소득, 예. 그러니까 소득이 국외에서 발생되는 국외 원천 소득을 하는데 예. 에 대해서 세법을 개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문제 제기의 기사였죠. 그래서 그 한국무역협회가 지금 기재부에 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예. 합니다. 예. 네, 앞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6월 12일 네, 목요일자 기사입니다. 네, LIG 손보 우선 협상자의 KB금융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예. 자, 어떤 기사였나요? 그러니까 국내 손해보험업계에 네. 빅4가 있습니다. 삼성, 네. 1위가 삼성, 네. 그다음에 2위 현대, 3위 동부, 그다음에 네. 4위 LIG 네, 이렇게 있었는데.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LIG 이 손해보험이 이제 인수 우선 대상자로 KB금융을 꼽았다는 네. 거죠. LIG 손보가 지금 KB금융을 이제 선택한 거죠. 그래서 뭐 듣기로는 롯데랑 동양생명 이런 데가 이제 같이 경합을 벌이고 있었는데 예. 이걸로 인해서 막 주가도 희비가 교체하는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러면 LIG 그룹이 왜 KB금융을 선택했는가? 그렇죠. 네. 그 금융을 선택한 이유에는 이제 첫 번째 네. 향후 회사 그 자본을 자금줄이 이제 이 KB금융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죠. 자금줄로서.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인수합병으로 통해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네, 이 기사. 시너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가 합치면 예. 이 KB가 신한보다 커진단 말이에요. 그쵸. 신한보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커지면서 이 1위 금융 그 회사가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손보 업계에서도 LIG가 KB의 이제 그 어떤 유통망이죠, 결국에는. 예. 그 어떤 카드라든지 그 방카슈랑스 예.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보험 그런 유통망이 확보가 되면서 삼성화재 다음 가는 2위 기업까지 도약할 수 있다. 이 지금 4위 기업이 예. 이런 식으로 그 시너지를 양쪽 다 이제 점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징계 수위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그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가 이제 KB금융이 받게 될 그 징계수인데, KB금융이 지난 9월이죠. 이제 네. 금융감독원한테 이제 보험업법에 따라서 기강 경고를 받았군요.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인데, 네네. 이 경징계가 확정이 된다면 이제 법적으로 인수작용이 잃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회사 편의 그 승인에 약간 이제 제약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험업법에 따르면 이제 기간 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이제 3년간 보험사의 그 대주주가 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LIG 그룹은 이제 동양이나 롯데 쪽에 다시 손을 잡아서 그쪽에 협상을 제기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KB는 닭 줬던 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름. 하지만 이것도 또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금융지주사의 경우 이제 네.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면 네. 이제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제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면 됩니다. 그 네. KB 금융한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6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첫 합의. 요거 재밌는 기사였죠? 예.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상여금 예. 보너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 통상임금에 그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문제가 있었죠, 기업 측에서. 왜냐하면 그 연봉 안에 보너스가 포함되게 되면은 야근 수당, 특근 수당, 추가 수당, 예. 주말 수당 뭐 이런 것들을 수당 값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죠. 그 비례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기업은 이 상여금, 그러니까 보너스를 통상임금, 연봉에서 보너스를 분리해서 항상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좀처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노조는 포함시키려고 하죠. 포함시켜야 내 수당이 오르니까. 그렇죠. 야근 수당, 특근 수당 오르니까. 예. 근데 이 노사 간에 정말 그 아름다운 화학적 결합
국회미 아름답게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합의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렇죠. 근데 많이 벌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친구들이 많이, 그렇죠. 많이 벌어요. 이 친구들이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이 회사는요, 네. 이제 프랑스 계열의 그 발레오 그룹이 이제 네. 전액 투자한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네. 현대자동차 등의 네, 벤더 회사군요. 예,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의 이제 뭐 ISG 네.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요? ISG 뭐 재밌으니까. 예. 이거 뭐 엑셀 밟으면 신호기 켜졌다가 잠깐 멈췄을 때 신호 대기 중일 때 엔진이 꺼지는. 예, 그런 장치를 네. 이제 만드는 애들. 전장화 회사죠. 요즘 뜨는 자동차를 전자장비화하는, 그러니까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뭐. 자, 얘네가 어떤 식으로 머리를 썼느냐. 원래 그 정기적으로 이제 상여금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 이 정기적인 상여금을 어떻게 바꾼 거죠? 이 노사 합의 전에는요, 네. 이제 정기 상여금이 600, 총 700이라고 했을 때요, 상여금이. 네. 그때 600이고, 그다음에 명절 상여금이 100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100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합의 후에, 이제 7월 1일부터 이 회사는 이걸 적용할 건데, 네. 이 합의 후에는 이제 총 700 중에서 200을 명절 상여금, 그러니까 네. 기존보다 100을 높인 거죠. 100% 그렇죠. 높였고, 그다음에 이제 500, 이 성과 연동형 상여금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모험인데, 평균 연봉이 8천이라고 했잖아요. 예, 성과 연동형을 하면은 임금 격차가 갑자기 확 나게 될 수가 있어요. 성과에 그쵸. 따라서. 그러니까 얘네도 노사도 이제 노조 측도 노동자 측도 약간 그 어떤 손해 같은 거를 감수하고, 예, 그러니까 회사의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네. 이제 인건비가 25% 이상 늘어나 경영난이 이제 악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회사 관계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 상여금을 그 성과에 연동시키면서 벽을 교묘하게 예, 약간 피해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노조가 임금 피크제까지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예, 설명 좀. 정년을 예. 뭐 58세, 60세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58세부터 이제 동결되면서 뭐 90%, 80% 이렇게 깎여 들어가는 이런 예.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면서 통상임금 논란을 약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좀 그쵸, 이 의의가 있는 거죠. 성과 그 연동형 상여금은 사실 이거는 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비정기 상여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6월 16일 일면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예, 겨울의 여름옷, LTV, DTI 규제 완화 시사, 발음이 좋으신데요. 요런 기사. 예, 요즘 스피킹 연습을 좀 하고 있죠. 소름이 돋습니다. 네. 자, 이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자, 어떤 사람인가요, 이분? 자, 말을 굉장히 잘하시죠? 비유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오영이 설명 좀 해주시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거죠. 예. 과거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이기도 했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전형적인 보수 인사인데요. 겨울에 여름옷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규제가 예, 여름, 그러니까 따스했던 시절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쵸. 약간 적과꿀이 흐르던. 근데 지금 겨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춥고 배고픈 겨울인데, 예. 우리 규제, 우리는 여전히 여름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예, 요런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해줬죠. 예. 지금 겨울이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도 겨울에 맞게 바꿔야 된다. 옷을 바꿔야 그렇죠. 된다. 요런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그 LTV랑 DTI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LTV, DTI 굉장히 생경한데요. 자, 어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DTI부터 말씀을 드리죠. DTI?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사에서 이제 집을 사려고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구입을 할 때 네. 이제 연간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연봉에서 이제 그 대출받은 그 원금과 이자가 그 연봉에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TI가 50%라고 한다면, 예, 연봉이 뭐 1억일 때, 예,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비율이 그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그쵸. 그러니까 네가 버는 돈에서 반 이상은
그 갚는데 쓰지 마라. 이게 DTI겠죠. 그쵸. 이게 DTI고 LTV는 제가 설명하자면 담보 인정 비율이다. 예.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해주는 비율인데 예. 만약에 LTV가 50이다. 그럼 내 집이 1억이면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땡길 수 있다. 그쵸.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완화를 시키겠다. 예.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거를 극단적으로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자, DTI랑 LTV를 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완화를 시켰다면 이제 주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네. 이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의 한 7, 80%를 그 빚 갚는 데 쓰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뭐 집이 한 1억짜리였는데 예. 한 그걸로 한 8천 땡긴 거죠. 그쵸. 그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 겁니다. 양쪽으로 만약에 사이드로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물론 그 극단적인 예입니다. 1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쵸. 저는 10% 하면은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큰 거죠. 그 부총리 후보자가 네. 이런 얘기를 한 데는 이제 사실상 그 아까 그 비율을 얘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 왜 이렇게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겨울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맞춰서 부동산을 활성화하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그 가장 어떻게 키가 되는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이 되는 네, 거다. 약간 핵심이 되는 규제로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네, 그 가계 부채가 그렇죠. 지금도 심각한데 그렇죠.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수차례 완화 반대를 계속 그 금융위가 예. 부동산 규제, DTI랑 LTV만큼 더 이상 완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예. 이제 부총리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또 안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검토에 들어간 거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건보료처럼 그냥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죠. 안 하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 자, 유아인도노믹스 26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 찾아볼 거예요. 예. 이상으로 25화 마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